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소리 주식 훈민정음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월 들어서 처음으로 2100선이 이탈되기도 했는데요.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11거래일째 물량을 내다 팔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이대로 더 내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저희 주식 훈민정음 함께 하시면서 민박사 민경무 대표 그리고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조금이나마 고민을 좀 나누시면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가는 시간을 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잠시 뒤에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잠시 뒤에 참여 방법 전해드릴 거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장이었죠. 오늘 방송도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제가 상승장을 내일 네. 기원을 하면서 네. 오늘 빨간 옷을 입어봤어요. 네. 우리 전문가님도 그래도 행거칩에 네.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주셨는데 내일도 좀 상승장이 나오기를 기원을 하면서 저희가 1시간 동안 네.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끼니는 거르지 않으셨는지 저녁 식사 하셨나요? 네, 그냥 배만 채우는 정도? 마음이 무거워서 그런데 옷 색깔을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오늘 좀 파란 계열의 옷을 입고 나와서 시장이 빠진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행거칩에 레드로 네.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오늘 빨간색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양말 빨간색 신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장이 나오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힘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끼니를 거르지 마시고 꼭 식사하시면서 저희 방송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할 거고요. 11시까지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카카오톡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6글자 이름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든지 올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질문하신 다음에 이태훈 전문가에게 통쾌한 대답을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또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서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대표님. 네. 오늘 그래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 와중에 또 오르더라고요. 네네. 늘 이슈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응 잘 하셨나요?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은 시장을 보게 되면, 걱정했던 부분이 조금 나타났다.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관이 받쳐주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관이 코스닥에서 오늘 또 팔게 되니까 심하게 밀렸죠. 근데 외국인 기관 주로 매도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시총이 제일 큰 걸 매도하게 되니까 지수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수가 밀려도 종목들만, 개별 종목들만 안 밀리면 개인 투자자가 크게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종목들이 오를 만한 게 다 순환매를 해버렸다. 그래서 세 판짜기에 들어가는데 지수까지 안 좋으니 같이 밀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수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수가 좋아서 종목 장세를 다 끝내고 순환매 한 바퀴, 몇 바퀴를 돌리고 이제 끝나고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돼서 올라가야
지수가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를 좀 선도할 텐데요. 지금은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면 오늘과 같은 양상. 왜 그러냐면 이제 주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장 뭐 예측하는 거 뭐 내일 팔까요 안 팔까요? 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요. 다른 이슈보다는. 그래서 외국인이 팔게 되면 시장은 또 밀릴 것이다. 근데 이번 주 내일 밀린다면 다음 주는 반등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더 밀린다는 공포는 없으셨으면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종목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던 종목은 이슈가 살아있는 것 자꾸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제 펭수 관련적 유엔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TV를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그 겨울왕국 2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그 1000만 관객 도전한다. 원보다 낫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펭수 수혜주는 유엔젤인데 겨울왕국 2 또한 유엔젤이 수혜주라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정치인 관련 종목도 새로운 정치인이 부각되면서 국영지혜민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다수의 종목이 아니라 개별적인 흐름을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안정화되고 종목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면 그때는 개인 투자도 조금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상승한 거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말고요. 다음 주는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주 시장 긍정적으로 내다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장도 역시나 늘 그렇듯이 수급이 참 중요할 텐데 외국인의 수급 방향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상승장 여전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꼭 잊지 말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 박사님 만나고 온 사이에 샵 4989번으로 많은 종목들을 또 그동안 보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있는 종목들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우리 이태원 전문가의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연우입니다.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케이스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제1위의 기업입니다.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최근 한 4일 정도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매수가가 24,500원이시면 좀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전저점도 있고 이제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절가 21,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반등하시면 1차 목표가 28,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위메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자,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중국의 판호가 막히면서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28,600원 역시 뭐 10%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일단은 뭐 전저점 3바닥을 찍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손절가는 24,000원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짧게 이 정도 31,000원 정도 보시고 만약에 판호가 개방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유니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역시 뭐 지속적인 우상향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을 뿐 크게 아직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저항을 받았던 이 자리 4,500원 자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멈춰주고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매수가가 4,480원, 4,500원이니까 크게 뭐 무리는 없는 구간이고 손절가 4,200원, 1차 목표가는 5,000원, 5,500원 정도까지도 1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샘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말이 많았고 언론에서도 좀 떠들었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급등한 이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자, 매수가가 9,050원,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인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가 이상에서 무조건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면 7,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인트로메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2,000원대 있던 주가가 9,000원대까지 4배 이상 급등한 이후에 최근에 장대 음봉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매수가가 5,180원 그나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매수가 위에서 가급적이면 무조건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그럼 4,7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트로메디까지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정확한 상담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늘 그렇듯이 일단 저희가 하루에 이 시간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샵 4989번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잠시 뒤에 한 번 더 스피드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샵 4989번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이야기들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저희가. 홍콩 인권법. 그렇죠. 홍콩 네, 인권법도. 지소미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방산주 오늘 올라갔잖아요. 네, 빅텍.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간 계속 집중 있게 또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요. 삼성 SDI가 BMW와 3.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고요. 업종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살펴볼 겁니다. 종목은 삼성 SDI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거기에다가 상신 EDP까지 세 종목 보겠습니다. 참 키워드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희소식이잖아요. 네, 네. 이게 오늘 나온 이슈라고 하는데 네. 사실 시장에서는 미미했어요, 반응이.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일단은 내일 또 들썩일 수가 있으니까 오늘 네, 짚어보면 네, 네.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자세한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느 정도만 받쳐줬다면 오늘의 이 이슈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 개별주들 뭐 개별적으로 이제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한 번에 파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였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약세의 흐름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묻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사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그 당시 주가가 뭐 저점 대비해서 뭐 5배, 10배까지도 움직인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였고 상승한 폭의 대부분을 되돌리면서 다시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그중에서도 유럽 자동차 시장의 메카라고 불릴 수 있는 독일에서 최근에 올해 전기차의 이런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자,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작년 10월 누적 판매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증가가 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자, 내년에는 이보다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년부터 이제 유럽에서 환경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상당히 강화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을 현행에서 50%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의 내 판매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전기차 부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쪽에 상당히 큰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뭐 뉴스가 나왔었는데 삼성 SDI가 BMW의 향후 10년 동안 무려 뭐 3조 8천억 규모, 거의 뭐 4조 원 가까운 공급 계약을 오늘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삼성 SDI 그리고 BMW와의 이러한 관계는 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는데 2009년도부터 BMW와 삼성 SDI가 전기차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기존의 이제 전기차 i3나 i8 같은 i8 같은 이러한 BMW의 전기차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 팩이 들어갔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성능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장기간의 계약 수주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뭐 ESS 화재 관련해서 뭐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잡음들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역시 삼성 측에서 향후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들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까지는 2차 전지 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꼭 보셔야 될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정말 떠들썩했다가 어느 순간 주가들이 한참 또 조정을 받더니 네. 지금은 꽤나 조용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한번 좀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도 많이 내시고 또 손실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는데 2차 전지 하면은 또 삼성 SDI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 오신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의 뭐 대표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업 그리고 IT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2차 전지 그리고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전체 매출의 76%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ESS 시장의 3분의 1 30% 이상을 이 삼성 SDI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최근 2년 동안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지속적으로 좀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뭐 올해도 상반기, 3분기까지도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그래서 3분기 실적도 뭐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지만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미 도로에 전기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친환경 자동차가 많이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쪽에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 SDI의 헝가리 법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헝가리 법인에서도 최근에 가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최근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에 이미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계에서는 내년도에 전기차용 이제 2차 전지 시장이 올해보다 5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삼성 SDI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9월 달에도 한번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 바로 ESS 화재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길게 확대를 해서 본다면 주가는 뭐 21만 원 그리고 25만 원 거의 뭐 20% 밴드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1년 뭐 이상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ESS에 의한 이러한 이제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거 25만 원짜리가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된다면 저는 추후 30만 원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미에서 삼성 SDI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삼성 SDI와 그리고 BMW의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삼성 SDI를 살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이죠.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다고 네. 가장 많이 종목 상담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네. 일지머티리얼즈. 네. 이 종목의 향후의 전망은 좀 어떤가요? 향후의 전망은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자, 뭐 많이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뭐 저도 종목 상담도 많이 올라와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2015년, 16년도에 워낙에 주가가 강하게 2017년도, 18년도까지 주가가 워낙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투자를 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위의
이제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박이라는 거는 구리를 아주 얇게 이렇게 펴서 만든 그러한 제품으로 모든 전자기기 그리고 2차 전지에는 이 동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전자제품 안에는 이 초록색 기판, PCB라고 하는 기판이 들어가고, 거기 보시면 구리로 이제 전기가 이어지는 그러한 금색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동박이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무선기기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고성장에 됨에 따라서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자, 휴대전화가 뭐 4g, 휴대전화 한 대에 이 동박이 한 4g 정도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무려 15kg, 배터리 하나에 15kg의 이 동박이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무려 한 4,000배 이상의 그러한 이제 물량이 차이가 난다. 즉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대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비야디에도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은 불보듯 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일렉포일을 생산했었던 가장 첫 번째 기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익산 공장인데, 현재 22,000톤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말레이시아 쪽의 공장을 신규로 이제 설비를 하면서 이제 1차 가동 현재 한 10,000톤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현재 2차가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가 된다면 45,000톤까지 캐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매출액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만든 족족 지금 팔리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5년도, 16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17년도 그리고 18년도까지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랐다. 물론 시간은 1, 2, 3년 정도에 걸려서 한 10배 정도 올랐습니다만, 그만큼 꾸준한 관심을 받고 꾸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가 이 좌측에 있는 이 어깨, 여기서 마지막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와서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 돌파하면 전고점 근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2016년도 4천억에서 4,500억, 그리고 5천억 올해 상반기까지도 16%가 증가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파른 성장세의 흐름들, 그리고 매년 꾸준한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 500억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진 머티리얼즈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리를 아주 얇게 펴서 만든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삼성 SDI나 LG화학 등 이렇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기대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손실 중인데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정말 오늘 처음으로 미소를 띠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게요. 상신 EDP인데 제가 차트를 좀 미리 봤더니 네네.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마찬가지로 작년 그리고 2017년도에나 조금 올랐지 네네. 다시 또 지금 좀 우하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잡으면 상당히 내년에 좋을까요? 네, 지금 잡아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 그리고 일단은 조금씩 잡아놓는 그러한 이제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나 이러한 큰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셀이라 그래서 많은 배터리들이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의 캔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매출 중에 삼성 SDI 캔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본다면 원통형 캔을
80%는 이 상신 EDP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중대형 각형 캔이라고 하는 네모진 그런 캔은 55%, 둘 다 상당히 높은 비중을 삼성 SDI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BMW와의 이러한 이제 업무 협약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실적의 개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헝가리 법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가 헝가리로 가면서 이 상신 EDP 역시 헝가리로 같이 따라가서 헝가리의 법인을 같이 설립을 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전기차 그리고 ESS 등 대형 캔의 매출이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ESS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3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의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을 보시면 지난 2017년도 말부터 2018년도 3분기까지 해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4배, 5배 가까이, 4배 이상 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좀 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상승 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하락했었던 이 이슈가 바로 ESS의 화재 발생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다. 그게 삼성 SDI의 제품이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도 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00원짜리를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10,000원짜리를 돌파하면 충분히 12,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상신 EDP였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조금 지켜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면은 내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BMW 그리고 삼성 SDI와 대규모 공급 계약 관련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주를 살펴봤으니까요. 특징적인 부분들 잘 챙겨가셨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역시 종목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종목 접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스피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주식 훈민정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태현 전문가의 톡방 어떻게 들어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현 전문가의 톡방에 찾아오시면은 유쾌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6글자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하셔서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좀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샵 4989번으로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내주셨는지 지금 바로 스피드 종목 상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I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량 최대 거래량이 터진 게 86만 7천 주, 시장이 완전히 소외를 받은 종목이고 거래량도 5만 4천 주밖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소외를 받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도 큰 변동성 없이 최근 3년 동안 횡보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매수가가 15,000원이시면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100%시다. 자, 지금 비중 100%시라면 지금 오랫동안 좀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절하기에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손절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딱히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라라는 말씀밖에는 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가 2,12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120원 지금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반등 나오면 2,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CMG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현병 치료제가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낼 것이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후 최근에 이제 거래량 없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아직 파동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매수가가
4,800원이시면 상당히 고가권에서 지금 매수하신 건데, 자, 일단은 반등 나오면은 저는 1차 목표가 4,500원 정도만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밀리면 3,5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KPX 생명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X 생명과학 매수가가 7,000원이시고 지금 비중 역시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그래도 다행히 수익권이셔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에 4,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100% 올라갔기 때문에 비중 100%는 워낙에 리스크가 크고, 일부는 매수가 위에서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 조절하시고, 손절가는 6,500원 잡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 8,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파인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가가 1,500원, 1,600원대에서 지금 3,300원대, 역시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3,100원이시면 역시 고가권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 비중 10%라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오늘 2,995원,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2,700원 전고점 부근에서 2차 매수는 가능하겠습니다. 비중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3,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파인테크닉스까지 5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상담 통해서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풀어보고 왔습니다. 저희 내일이 벌써 금요일인데요. 주말이 다가오기 전에 찝찝한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내일 또 이 시간에 꼭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담을 받아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담받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오늘 상담을 받았더라도 내일은 또 이 종목으로 상담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 상담 받으릴 거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전화번호 이용하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시장을 좀 살펴봤으니까 금요일장, 내일장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내일장 관심주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장에는 개별적으로 좀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우리 이태현 전문가께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시는 네. 그런 분은 아니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한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좀 실적 대비해서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받아 있는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토비스입니다. 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모니터 그리고 TFT LCD 모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산업용 모니터는 바로 우리가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 있는 슬롯 머신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산업용에서 전체 매출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슬롯 머신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좀 과점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상당히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그러한 기업이고, 자, 그리고 TFT LCD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최근에 차량용 전장,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보시면 뭐 이제 중소형 차들도 전부 이제 디스플레이가 달려져서 나오는 그러한 신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LCD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LCD 부분에서 거의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 부품사에게 납품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차량 업체로 직납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의 매출은 좀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슬롯머신 회사 중에 하나, 3대 메이저급 회사 중에 하나인 ATA향 이제 납품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실 슬롯머신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이거는 한 5년 전에 제가 봤었던 기사인데, 자, 삼성전자도 부러워할 만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슬롯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공면으로 돼 있을 경우 이러한 게임을 즐기는 그런 이제 유저들이 훨씬 더 몰입감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카지노 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드로백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롯머신, 그리고 또한 이 슬롯머신 자체가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기계 하나당 뭐 디스플레이가 한 개가 아닌 여러 대의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다 보니 이에 대한 이제 단가도 증가가 되고 대형화 고급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슬롯머신 같은 경우에는 TV처럼 한 번 사면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체 주기가 채 3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장시간 켜놓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그만큼 짧다라고 본다면 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출의 증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2015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력, 이 커브드 모니터, 대형 커브드 모니터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한 이후 지금 뭐 2015년도 이후에 4년 이상 계속해서 뭐 좀 조정을 받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6,500원은 지속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7,500원에서 박스권의 흐름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좀 빨간색으로 다시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면 여기서 7,500원에서 저항, 6,500원에서 지지를 받는 박스권 흐름을 오랫동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2016년도에 4,500억에서 2017년도에 5,000억대, 2018년도에 약간 주춤했습니다만 올해 역시 매출액 좋고 영업이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최근에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는데 수급의 주체가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면서 제가 살피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뭐 좋은 자리는 7,500원 정도 내려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큰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00원 이하 매수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8,000원 이하 7,500원까지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손절가는 크게 잡아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7,2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크게 해서 전고점 부근인 10,000원까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한번 타면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10,000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 토비스에 대한 설명 함께 해봤습니다. 산업용이나 게임용 모니터 생산업체 토비스를 내일장 관심주로 살펴봤는데 차트를 보니까 지금 좀 반갑게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5년간 꾸준하게 매출을 냈다고 하니까 좀 안전한 종목으로 살펴봐도 될런지 잘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매수가 35,000원 아니죠. 매수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매수가 8,000원 그리고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7,200원 잡아드렸으니까 가격적인 부분도 참고하셔서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원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관심주 짚어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꿀팁을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전문가만의 투자 팁을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주제를 준비를 해주셨는지 일단은 호가창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가창과 차트 설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가창하고 차트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봐도 괜찮나 봐요? 네, 당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이번 주 계속해서 호가창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HTS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HTS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가장 보기 편안한
그러한 이제 화면으로 바꾸어서 보신다면 투자하시기에도 훨씬 더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호가창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타 위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뭐 차트 위에 제가 호가창을 하나 띄워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호가창에 대해서는 뭐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고, 좌측 하단 그리고 우측 상단,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또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화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좌측 하단에 이쪽에 보시면 뭐 오늘 시가, 고가, 저가, 그리고 기준, 상한가, 하한가 이런 이제 정보가 나오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는 이렇게 오늘 체결창,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는 경향,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데, 이거는 마찬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현재가 창의 설정을 보시면, 자, 당일에 시가, 고가, 저가를 표시하는 이러한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정적 VI 발동 예상가 표시, 이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면,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록색은 시초가다라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여기 빨간색 11,550원이 오늘의 고가다. 그리고 저가는 여기 11,000원이 오늘의 저가다라고 우리가 이제 호가창만 보더라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오늘의 고가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캔들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시가가 11,350원이고 뭐 고가가 얼마고 저가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한다면 우리가 그 보지 않고도 충분히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점 세팅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날 장 초반에 이루어지는, 일단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전일 종가 부근에서 시장의 영향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시가가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장 끝나고 어떠한 이슈, 이 기업의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업종 테마의 이슈가 나오든지 아니면 시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한 이슈가 들어왔건 간에 주가가 갭상승하거나 갭하락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초가가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으로 작용을 한다. 시초가를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시초가는 8시부터 9시까지 동시호가에서 많은 주문을 받아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뭐 수만 명까지도 한 종목에 몰려서 적정 주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한다, 혹은 그 가격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가와 저가는 왜 중요하냐? 그 날에 그 오전장에 제가 과거에 한번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10시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 강한 힘이 들어온다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새로운 추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처음 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날의 저점을 만약에 이탈했다 한다면 저점을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봉 차트 역시 세팅을 조금 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캔들에 대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차트 유형 설정이란 게 나올 겁니다. 차트 유형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좀 위에 보시면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유형, 속성, 기준선이 있는데, 여기서 기준선을 클릭을 하시면 시가, 고가, 저가 이 세 개만 체크를 해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늘의 시가 검정색, 그리고 고가가 빨간색, 그리고 종가가 파란색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의 최고가에 이 빨간색이 가 있겠지만 장 중의 흐름들을 보면
요 라인 아침에 보면 79,000원대 이 빨간색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파란색 역시 저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검정색 라인인 시초가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검정색 라인을 조금 두껍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검정색 라인. 자, 장 초반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침에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9%, 1% 가까이 갭상승에서 출발한 이후 추가적인 상승 79,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초가는 무너뜨리지 않고 무너뜨렸습니다만 아래꼬리 달고 올라왔고 또 무너뜨렸습니다만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또 무너뜨렸습니다만 아래꼬리를 그 다음 봉에 바로 양봉으로 시초가를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 흐름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초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상승의 흐름들을 보이더라라는 부분들, 즉 시초가 지지 여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통해서 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호가창을 통해서 이 호가창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 보면 이 초록색 라인을 지켜주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그리고 이 초록색의 근처에 올라와 있을 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느냐 그때 체결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들은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호가라 그래서 이렇게 호가창을 6개, 8개 이렇게 올려놓고 다 다른 종목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이제 호가창을 보다가 이 초록색 11,350원 여기는 지금 초록색이 안 나와 있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22,550원이 오늘의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잠시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초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호가창의 흐름만 봤을 때 이 시초가 아래에 있다가 한 두세 호가 아래에 있다가 이 시초가를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체결이 되면서 거래가 되느냐. 사실 분봉을 분봉만 보고 있을 때는 얼마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오늘 제가 시초가를 안착을 했을 때 시초가를 지지를 받았거나 아니면 돌파 이후 안착을 했을 때 상승을 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KIC의 오늘 하루의 일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요 자리 22,390원대 시초가가 형성이 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제 이 좌측은 어제 거고 여기서부터 오늘 건데 시초가가 여기서 형성이 된 이후 안착을 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닥권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더니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워낙 단시간에 강하게 거래량도 1분 만에 33만 주 상당히 많은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1분 만에 2%짜리 양봉이 나왔으니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시초가를 지지해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역시 보시면 하락했습니다만 지지받아주고 또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지지를 받아주고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2,600원대까지 10%의 파동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시초가가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니까 상승을 하더라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찬가지 시초가 오늘 갭을 3.8% 떠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고점을 파동을 여러 번 그리다가 다시 한번 9시 한 40분경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지지를 받아준 자리가 정확히 이 검정색 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초가
그래서 이렇게 시초가를 차트의 분봉에다 표시해 놓으면 훨씬 더 보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초가를 지지해진 이후 주가는 680원, 물론 동전주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680원에서 760원대까지 거의 10% 이상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호가창에서 이러한 이 오늘의 시가, 고가, 저가 이 신호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는다고 해도 시초가의 흐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제가 VI 가격에 대해서도 좀 잠시 그냥 말씀을 드리면, VI 가격이 보이면은 뭐 주가는 그 VI에 달라붙으려는 자석 효과라는 부분들이 적용을 해서 VI가 확인이 되면 그 가격대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VI 가격까지 표시해 놓으면 훨씬 더 매매하시기 편리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지껏 단기 매매를 하실 때 차트만 보면서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호가창을 보면서 차트를 함께 보시면은 조금 더 순조롭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또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했던 정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내일장부터 바로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내일도 알아갈수록 신기한 강의 내용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해서 입장을 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털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내일도 밤 10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행복한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